이런 일은 시골에서는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몸을 돌리신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죠. 그날 길을 지나가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시골의 그 구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아, 한가해. 한가하면 아이 좀 봐줘. 나 머리 좀 찾아볼게. 그때 모두가 돌아봤죠. 모두가 한 여자가 머리가 없는 걸 보았어요. 그 손은 아이를 안고 있었죠. 그 여자는 계속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맞아요. 그냥 도망가겠죠. 하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그 유령이 왜 나타났는지 알아야 해요. 그러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중 여러분, 엘리위 언의 진짜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해 여러분, 제 작은 생일 파티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 기회에 제 채널도 응원해주세요. 미래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엘리위 언의 유령 이야기입니다. 오늘 언은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익명을 요청한 청중의 이야기입니다. 채널을 위해서요. 그 친구는 이야기가 본인이 겪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야기는 그의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죠. 이야기는 1975년에 안장에서 발생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때 한 가족이 시골의 오래된 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 집에는 8명이 살고 있었고 남편, 아내, 시어머니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4명, 정말 시끌벅적했죠. 사람이 많아서 집은 항상 꽉 차 있었어요. 그 집은 다른 시골 집들과 비슷했어요. 옛날에 말이죠.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어서 옷과 장작을 말릴 수 있었어요. 옆에는 바나나 나무가 있었고 조금 더 뒤쪽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곳을 오래된 우물이라고 불렀죠. 땅을 덮고 나서 방치된 곳이었어요. 그곳은 이제 덤불처럼 자라났고 마치 작은 구덩이 같았죠. 그 가족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게 흔치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집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죠.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습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었죠. 비좁긴 했지만 그래도 다 함께 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 가족이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 밤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친구의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깼어요. 왜냐하면 시골 끝에서 소음이 들렸거든요.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들은 건 새벽에 들리는 소음이었어요. 그 소리는 다른 소리와 섞였다가 금방 사라졌죠. 하지만 이런 일은 시골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잠이 들었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 끝에서는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끔 이리저리 오가며 이웃을 챙기기도 했고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 일찍 나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상한 건 정오가 가까워질 때까지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후가 되어도 여전히 그랬죠.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대야에는 어젯밤 비가 고여 있었죠. 그리고 뒷마당에 묶여있던 뚱뚱한 개가 있었어요. 그 개는 계속 짖고 줄을 당기며 혼란스러워했죠. 마치 아무도 밥을 주지 않는 것처럼요. 그때 오후에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집안을 불렀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몇 번 부르고 몇 걸음 더 가서 문 앞에 섰죠.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할아버지와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잠깐 들여다보았죠. 문을 살짝 밀어 열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은 그대로였어요. 부엌에는 밥이 남아 있었고 과일도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죠. 물건들은 조금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대로였어요. 그런 걸 보면 집안 사람들이 멀리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8명이 사는 집에서 누군가 나갔다면 어떤 소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사라질 수는 없죠. 그 남자는 부엌 뒤쪽으로 나갔고 당신의 할아버지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집 뒤쪽 낮은 땅에 도착했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멈춰 섰어요. 거기에는 주변과 다르게 보이는 땅이 있었어요. 마치 새로 파서 덮은 것처럼 하지만 대충 덮은 느낌이었죠. 땅은 약간 움푹 파여 있었고 색깔도 더 새 것 같았어요. 위쪽은 눌려 있었고 아직 고정되지 않았죠. 그 근처에 서 있으니 불쾌한 냄새가 나더군요. 그때 할머니가 남자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이 집이 도둑 맞은 건 아닐까요? 그 남자는 듣고 나서 대답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도둑들이 아주 대담하거든요. 예전에는 실종 사건이 이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 시절은 아직 혼란스러웠거든요. 내가 잘못 말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었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웃집에 개를 맡기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겉으로는 온 가족이 무슨 일이 있어 나간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무거운 걸 알고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은 예전처럼 북적거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빨리 걸어갔죠. 그날 당신의 할아버지가 밖에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그 집은 아침부터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갑자기 모두 사라졌냐고? 할아버지는 집안이 여전히 그대로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누군가 중간에 갑자기 떠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주방 뒤쪽에는 새로 덮인 땅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앉아있다가 말씀하셨어요. 8명이 살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마을 전체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3일 동안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모두 그곳을 피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어른들도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야 했어요. 아무도 그곳에 오래 서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그 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할머니가 있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는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그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해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마을의 한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밤 또 다른 사람이 주방 쪽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고양이 소리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 주의 셋째 날, 당신의 할아버지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일하러 가셨죠. 그때 시골은 어두컴컴하고 흐릿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마을 끝에 있는 집에 가까이 가자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리 와서 그곳을 확인해봐. 우리 가족이 여기 있어. 그 순간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할아버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머리가 아찔해졌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으로 급히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겪었다고 알아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에만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 하지만 할아버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날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의 일이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와 육촌이 강가로 갔어요. 그때 하늘은 어두웠어요. 모든 집들이 어두워져 있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그 집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건 마치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는 듯한 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누군가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물어봤죠. 형, 방금 돌아왔어? 형, 방금 돌아왔어. 그런데 갑자기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안투.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분명히 집안에서 누군가 말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차가웠죠. 그때 모두가 알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두 사람이 돌아서 더 많은 사람을 부르러 갔어요. 모두가 다시 모였을 때 몇 명의 남자들이 기름 램프를 들고 들어왔어요. 모두가 마당에 서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들어갔어요. 집안은 여전히 그날 저녁과 같았어요. 접시는 그대로 있었고 아이 장난감도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주방에 들어갔을 때 주방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노인의 목소리 같았어요. 딱 한 번의 소리였는데 모두가 소름이 돋았죠. 왜냐하면 그 집에 노인이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들어가 보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 마당으로 물러나서 한참을 지켜봤죠. 모두 마음속으로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이 사건은 그 집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모든 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정씨 집에서. 그날 저녁 정씨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그릇을 내려놓자마자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목소리가 불렀고 정씨는 불을 들고 나갔어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개가 발을 쭉 뻗고 누워 있었죠. 그 개는 정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밤. 할머니가 매실을 팔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마당에서 소리가 나고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마당에서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아이들 같은 그림자가 있었죠.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어요.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않았죠. 그 후로 많은 집에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깨서 밖에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다고 말했어요. 밥을 먹고 있던 아이는 밥을 내려놓고 밖을 보고는 왜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냐고 물었어요.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는 갑자기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의 다리를 꼭 붙잡고 밖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고 말했어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있었고 모두가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이 물어보면 아이는 잘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밖의 강을 바라보며 왜 저기 있는 아이들이 같이 안 들어오냐고 물었어요. 앞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엄마의 다리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밖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고 말했어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피가 흘러내린다고 했어요. 어른들이 물어보니 그 아이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끼어 서 있었다고 해요.
한 아이는 앉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땅에 서 있었죠. 탐 씨의 아들은 더 크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여자가 목을 감고 묻는다고 외쳤어요. 너희들 그 여자의 머리 어디 있는지 봤어? 그 말을 듣자마자 탐 씨가 아이를 혼냈고 아이는 조용해졌죠.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침대를 안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현관에서 자지 않겠다고 했죠.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할머니는 시장에 가서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할머니가 탐 씨 집 앞에 흘길을 지나갈 때 갑자기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할머니가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몇 걸음 더 가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이번에는 더 작게 숨이 가쁜 듯한 소리였어요. 남씨, 남씨. 잠깐만, 아이를 좀 안아줘. 머리를 찾으러 가야 해. 세상에 막 저녁이 되려는 찰나였어요. 그런 질문을 들으니 정말 소름이 끼쳤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늘과 바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잊어버렸죠. 할머니는 그릇을 던지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마치 처음 겪는 듯이 떨었어요. 몇 시간 후에야 그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또 한 번 그날 밤이었어요. 정 씨는 고추를 따러 갔어요. 그가 마지막 수로를 지나갈 때 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나갔죠. 가까이 가니 그 그림자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머리는 없었죠. 무섭게 하거나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런데 정 씨가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흔들며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 사람은 피투성이었어요. 그 장면은 정말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밤에 길을 가다가 그런 장면을 보면 그냥 도망가야 해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정 씨는 그 장면을 보고 즉시 집으로 달려갔어요. 마당에 들어서자 그는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침이 되어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한 후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모든 집이 조용해졌죠. 밤이 되면 모든 집이 문을 꼭 닫았어요.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 사람은 정말 위험했죠. 함께 가더라도 빨리 가야 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 그 길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밤에 누군가 마당에서 부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해요. 말하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요. 그때 개들이 거의 자정에 동시에 짖었어요.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짖었죠. 그 방향은 모두가 아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 땅, 할아버지 집 뒤에 있는 덤불 속에 있었죠. 사람들이 땅을 파서 구덩이를 메운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3일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했죠. 하지만 할아버지 집이 실종된 이후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무거운 기운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그 땅에 한 여자가 서 있었고 조용히 있더래요. 한 손으로는 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뒤에는 몇몇 아이들이 서로 모여 있었어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끌고 있었고 아무도 크게 울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이 서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래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저 목 이쪽만 보였죠. 그 모습이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눌러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여자는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을 했어요. 부탁이니 내 머리를 찾아줘.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은 머리가 없어서 정말 불쌍해.
말이 끝나자 그녀는 발 아래 땅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저쪽 덤불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때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일어났어요. 정말 기분이 이상했죠. 소름이 돋고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입을 열기도 전에 할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죠. 어젯밤 나도 꿈을 꿨어. 정확히 같은 꿈이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여자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내 머리를 찾아줘.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작고 더 아프게. 꿈속에서 할머니도 그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뒤에서 서 있었죠.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서 꿈을 꾼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무서웠죠. 그 마을의 남자들이 도로 끝에 있는 집에 모였어요. 그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왜냐하면 모두 집에 가서 자는 게 두려웠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사람이 자신의 집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자신의 아이가 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 땅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불쑥 말했어요. 이제 가서 확인해보자. 그렇게 두고두고는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말을 마치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들은 일찍 문을 닫았죠. 할머니는 흰밥과 찬물 한 잔을 외부에 놓았어요. 만약 귀신이 온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해. 살아있는 사람은 길을 알아야 하니까. 할아버지는 그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가까워지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죠. 다시 그 여자가 그 땅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뒤에는 아이들이 마치 한 무리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같이 누워있던 사람들은 머리만 몇 개 남기고 저쪽에 버려졌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고 그때는 이미 해가 떴어요. 그곳에 가보니 땅을 파기 위해 삽을 들고 나갔죠.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함께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죠. 여자와 아이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도로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그 땅은 할머니가 보기에도 평범한 땅처럼 보였어요. 한쪽은 덤불이고 다른 쪽은 검은 물이 고인 곳이었죠. 가운데는 움푹 파인 곳이 있었고 풀이 잘려 있었어요. 위쪽은 마른 흙이었지만 발을 디디면 부드러웠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다 한 남자가 용기를 내어 파기 시작했죠. 그가 먼저 파내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파기 시작했어요. 흙 위에는 여전히 풀이 섞여 있었죠. 조금 더 파니 땅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파니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답답해졌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얼굴을 돌렸어요. 몇 명은 겨우 몇 번 파냈을 뿐이었죠. 그들은 다른 곳으로 피해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가 파내자 뭔가 보였어요. 그는 몸을 숙여 자세히 보니 사람의 옷이었죠. 그 옷 아래에는 시체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흙을 치워갔죠. 더 열어볼수록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되었죠. 먼저 나온 것은 어른이었어요. 그 다음 또 한 명이 나왔고 아이들의 팔과 다리뼈도 나왔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조금 더 파니 또 다른 것들이 드러났어요. 결국 그들은 8명이 한 곳에 묻혀 있었어요. 어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죠. 서로 겹쳐서 누워 있었어요. 위아래로 엉켜 있었죠. 특히 어떤 시체도 상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도로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무언가를 외쳤죠.
아이고, 젊은 사람들. 할아버지가 그때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황당했죠. 8명의 가족이 있었고 노인과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극은 정말 끔찍했죠. 모두가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머리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없었어요. 없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사람들은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죠. 집에 돌아가니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족의 유골을 찾았다고. 하지만 머리가 몇 개 부족했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흰쌀밥 한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물 한 잔도 준비하셨죠. 할머니는 몇 마디를 중얼거리셨어요. 대충 이런 뜻이었죠.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찾으러 모였어요. 모두 삽과 도구를 들고 몇십 명이서 나갔죠. 아침부터 거의 정오까지 일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지쳐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곳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계속 파고 파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죠. 혹시 그들이 여기서 멀리 묻었을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다른 곳에 던져졌을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강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결국 집에 돌아가면 다들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눕고 싶어 했어요. 그는 정말 지쳐 보였죠. 하지만 그 피곤함은 머릿속의 피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모습이 떠올랐죠.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밥과 물을 마당에 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의 머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죠. 그래야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들이 길을 안내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날 그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조차 몰랐죠.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꿨고 그는 그 사건이 발생한 집에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조금 가다 보니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걸 보았죠. 요즘 자주 보던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갔죠. 마치 그를 인도하는 듯이요. 할아버지는 꿈속에서도 계속 따라갔어요. 그리고 길 끝까지 갔죠. 바나나 나무숲을 지나. 그 후 풀밭을 따라가며 더 큰 돌덩이로 나갔어요. 그곳은 정말 한적했어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죠. 강가에는 물이 고여 있었어요. 여자는 물가에 다다르자 멈췄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그녀의 뒤에 서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그의 몸이 마치 강한 힘에 의해 끌려가는 듯했어요.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죠. 물은 그의 입으로 들어갔고 코와 눈에도 들어갔어요. 귀에도 들어갔죠. 그는 힘을 다해 올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의 머리를 눌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힘을 다해 눈을 뜨려고 했어요. 그 나무가 정말 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은 정말 이상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는 뭔가 느꼈어요. 자기 얼굴에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었죠. 눈을 겨우 뜨려고 했더니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사람의 머리가 떠오르는 걸 봤다고 했어요. 모두 하얗게 변해 있었고 정말 끔찍했어요. 그 나무는 이상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흙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죠. 또 어떤 나무는 머리카락이 아래로 쏟아져 있었어요. 그 나무는 물가에 시체가 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그저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서 몸을 떨었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할아버지는 형제들을 불러서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찾다가 결국 8개의 머리를 찾았어요. 이해했어요. 아이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때 모두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정말 어두운 밤이었죠. 아이들도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몇 개의 머리를 찾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시체를 가져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천과 이불을 가져왔어요. 그 후에 모두 함께 묵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으니까요. 어떤 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한 곳에 묵기로 했어요.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런 시절이라도 최선을 다했죠. 그날 저녁에 사람들은 작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찾은 시체와 머리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모두가 정말 조심했어요. 그때 모두가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함께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모두가 슬퍼했어요.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묻고 나서 할머니와 마을의 여자들이 작은 제사를 올렸어요. 각자 향을 꽂았죠. 제사가 끝나고 모두 흩어졌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땅을 더 덮어주었어요. 그는 이 집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마을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그날 밤 악몽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서 그는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양옆이 어두웠어요. 나무들이 정말 무섭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달리다가 뒤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울고 소리쳤어요. 그 후 할아버지는 머리를 숙이고 달렸어요. 그리고 그는 공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곳으로 넘어갔어요.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어요. 눈앞에는 집안에서 사람들이 끌려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누군가는 머리카락이 잡혀 끌려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발로 차이고 있었고,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을 잘 볼 수 없었죠. 그저 몇몇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는 것만 보였어요. 아마 강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와서는 차가운 바닥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가족의 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죠. 저기 할아버지가 보이네요.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울면서도 그들을 따라가려 했죠. 그때 할아버지는 안 돼, 라고 외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커져갔죠. 그 장면은 정말 끔찍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그때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곳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는 가족이 땅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목격했죠. 정말 끔찍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건 때문에 한 달 가까이 괴로워했다고 해요. 이후에도 그는 그 장면을 꿈에서 다시 보았다고 해요. 8명의 가족이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때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갑자기 주변이 캄캄해졌죠. 하지만 바깥방은 밝았어요. 할아버지는 소리치며 나갔죠.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밝은 문만 보였어요. 그가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었는지 알았죠. 그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흐릿했죠. 안개처럼 희미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주 나타나는 그 여성의 모습을 알아봤어요. 그녀가 다가오며 손을 흔들었죠. 할아버지에게 인사한 후 그녀는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때 할아버지도 놀랐죠. 그 이후로는 그 가족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익명의 청중이 보내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믿고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게도 그리고 여러분께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행운이죠. 옛날에는 영화 제작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 시절을 재현한 영화들이 있었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정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절은 위험했어요.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이야기나 친척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안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안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